오예, 한국 간다? 한국에 가는 게 왜 좋아? 난 오래전부터 한국 가보고 싶었어. 너무 궁금했거든. 한국이 왜 궁금해?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지? 거기 뭐 볼 게 있나? 차라리 깔끔한 일본이나 대륙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중국으로 가지? 거기 북한이 한국이지? 너무 위험한데? 기대하고 가지 마, 실망할 거야. 출장은 제가 가게 되어 제가 좋다고 하는데 다들 한마디씩 하네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모두가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만 누구나 갈 수 없는 기회이기에 더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전 베를린에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한국으로 기술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협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점을 열게 되어 최소 6개월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창기 회사를 운영해야 하고 낯선 이국 땅에서의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아마 일본이나 중국 등 잘 알려진 아시아 국가라면 또 달랐을 수 있죠. 하지만 한국 지사 발령이라고 알려질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전 너무 신나고 설렜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베를린은 자유와 문화의 도시로 불릴 만큼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전 오래전부터 한국에 가고 싶었거든요. 바로 한국 문화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드라마가 유행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K-팝 열풍이 불었답니다. 저는 K-팝을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서 뮤직뱅크 방송을 보고 드라마를 함께 보며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는 K-팝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주말에는 베를린 광장에 나가 함께 춤을 추기도 해요.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추는 것인데요. 같이 모여서 K-팝 노래를 듣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미국에서 열풍이 일어나며 그 기사를 독일에 많이 알리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긴 사람들도 주변에 많아졌습니다. K-팝 콘서트가 되면 독일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오기도 할 만큼 K-팝은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음악은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노래와 춤을 만들어 내는 나라라니 언젠가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회사 일로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전 한국에 가면 꼭 먹고 싶은 음식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K-팝을 좋아해 유튜브를 보는데 아이돌이 먹는 음식들을 직접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제가 먹어보고 싶은 건 짜장면, 삼겹살 등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일정이 빠듯하다고 밤늦은 시간이 되기 전에 다 하려면 일정이 바쁘다고 했더니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밤늦게까지도 술을 마셔도 되고 그런 음주 문화가 또 하나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기대하며 지냈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가게 된 엠마와 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수화물 나오는 속도와 입국 속도가 빠른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요. 막상 제가 체험해보니 정말 달랐습니다. 예전에 일본을 여행할 때 입국에만 2시간이 소요되었었는데 30분도 채 되지 않는 입국 심사 시간에 놀랐습니다. 장시간 지낼 거라 짐이 꽤 무거웠는데요. 그때 발견한 게 바로 공항에서 짐을 옮겨주는 에어포터 로봇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원하는 위치까지 옮겨주는 스마트한 로봇이었습니다. 뭐든지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한국 여행이 더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가까이 삼성동으로 숙소를 정했고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공항철도로 향하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있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마치 보물찾기 하는 미로를 지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스크린도어라는 장치가 되어 있더군요. 공항에서 보았던 로봇도 센서가 있어서 주변의 장애물을 잘 피해서 가던데 스크린도어도 지하철이 안전하게 정차한 후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발달된 기술이 생활 곳곳에 접목된 것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도 의료기기 부분이라 첨단 기술의 발전에 밀접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의 발달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굉장히 쾌적하고 좋더군요. 제가 지하철 노선을 보고 있는데 여행 중인 한 외국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여행객이었는데요. 본인은 한국의 지하철에 매번 놀란다고 하며 잠시 후 안내 방송이 나올 건데 잘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음 정차역이 어딘지 글자로도 안내해주고 방송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통해 어느 문이 열리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저처럼 처음 한국을 여행하거나 한국인 중에서도 초행길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으로 여행을 1년에 한 번씩은 오고 있다며 한국하면 사람들이 불고기, 김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감자탕을 꼭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전 이름도 생소한 감자탕이 웬 말이지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어느덧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바로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치안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일이 끝난 밤에 술을 마시는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독특한 음주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금요일은 불금이라고 불리며 다음날 출근 걱정이 없어 늦게까지 마음 편히 술을 마신다고 하네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택시가 잘 안 보이더군요.
호텔에서 먼 거리는 아니라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보니 우리가 타려는 버스가 5분 후 도착한다고 하더군요. 겨울에 버스를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기다리는 5분이 1시간같이 길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잠시라도 앉아서 기다릴까 하고 의자에 앉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늦은 저녁이 되어 쌀쌀한 겨울 날씨에 몸이 꽁꽁 얼어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의 의자에 앉자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버스 정류장 의자라니 제가 너무 놀라하니 곁에 있던 한 대학생이 온돌의자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추운 겨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여느 의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원리인지 궁금해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는 전기를 이용하는지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살펴보니 온도계도 있었는데요. 호기심 많은 엠마가 앉자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한번 앉으니 이런 천국이 없었습니다. 엉덩이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온몸이 온기로 충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궁금해서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탄소 나노 소재를 사용해서 골고루 따뜻해지고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안정성도 높더군요. 시민들을 위한 온돌의자라니 기발한 아이디어와 배려의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금에 삼겹살과 소주를 먹는다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정말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삼겹살집에 도착하자 이미 테이블마다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고소한 고기 냄새와 정겨운 이야기, 소리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삼겹살이요. 삼겹살이라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직접 주문해보고 싶었는데요. 잠시 후 나온 불판과 두툼한 고기는 시간을 뺏기에 충분했습니다. 입안은 베이컨이 두꺼워진 것 같다며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불판 위에 삼겹살을 올려 굽기 시작했는데요. 고기가 익어가는 비주얼과 고기 냄새에 점점 흥분되었습니다. 노릇노릇 익은 삼겹살을 그냥 먹자 직원분이 오셔서 소스를 찍어 먹는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다양한 소스라니 매우 신기했습니다. 쌈장, 소금, 참기름, 생와사비, 매운 소스 등 이렇게 다양한 소스가 있다는 것도 놀랐고 어느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왜 유튜브에서 많은 외국인이 삼겹살 먹방을 선보이는지 알겠더군요. 쌈장과 삼겹살의 조화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쌈이라는 것도 먹어봤는데요. 야채와 고기의 밸런스가 어찌나 적절하게 어울리던지 정말 건강하게 맛있었습니다. 엠마는 이 베이컨은 우주 최고라며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지 연구하는 연구자 같다며 박수를 쳤죠. 삼겹살집 사장님은 예전에 원래는 세겹살이라고 불렀다며 1931년에 조선요리제법에서 삼겹살로 불렀다며 삼겹살에 대한 유래도 알려주셨습니다. 식당마다 있는 화로라니. 직화구이를 이렇게 식당에서 맛보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삼겹살과 같이 먹는 소주는 정말 먹어본 사람만 아는 그 맛이더군요. 위스키나 보드카보다 맛이 강하지 않아서 더 좋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즐겁게 먹고 있어서인지 옆자리에 있던 대학생들이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며 술 한 잔을 건넸습니다. 소맥이라고 이야기하며 건네주는 술에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분명 소주를 넣었다고 했는데 소주처럼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신세계인가요?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스프라이트를 넣은 거라며 스프라이트와 소주를 섞은 걸 권하더군요. 단맛이 더해진 소주도 먹기에 좋았습니다. 소주는 가격도 착하고 다른 것과 섞어 먹기도 좋고 기분 좋게 취하게 해주는 마법의 술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소주와 삼겹살을 즐겼고 그날 저는 신세계를 맛보았습니다. 기름진 삼겹살을 먹고 난 후 깔끔한 소주로 입가심을 해주니 저는 평소에도 잘 먹던 술을 더욱 많이 먹게 되었고 이렇게 삼겹살과 소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국의 해장 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호텔 직원분에게 묻자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각자 해장하는 방법은 많이 다르고 무엇을 먹느냐도 천차만별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과 햄버거와 피자 같은 느끼한 음식을 먹는 사람, 콜라에 얼음을 넣어 먹는 사람 등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한국인들의 가장 근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밥을 먹는 겁니다. 본인도 해장국을 좋아한다며 호텔 근처 해장국집을 알려주었습니다. 기대감에 도착한 해장국집에서 메뉴를 살펴보았습니다. 뼈해장국, 콩나물해장국, 황태해장국, 해장국도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추천 메뉴를 묻자 해장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바로 콩나물국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린 생선을 넣어 끓인 황태국 등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고 뼈해장국을 선호하는 사람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저는 콩나물 해장국을 엠마는 뼈해장국을 선택했습니다. 기다리던 해장국이 나오고 재료가 단순해 보여 별 기대 없이 한 숟가락 떴는데 와 이게 한국의 클래스인가요? 맑은 국물은 속이 풀리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절대 먹어본 적 없던 맛이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입맛이 없기 마련인데 국밥의 바닥이 보일 만큼 다 먹었습니다. 뼈해장국은 비주얼부터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돼지 등뼈를 왜 저렇게, 그리고 건초 같은 시래기는 또 무엇인지. 그런데 한 입 먹고 나서 알겠더군요.
부드럽게 잘 익혀진 등뼈에서 살코기를 떼어내는 것도 재미있고 무엇보다 시래기랑 같이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하게 보고 있으니 엠마가 사장님께 여쭤보더군요. 사장님이 웃으시며 시래기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는 처음에는 쓰레기로 들었습니다. 세상에나 쓰레기를 먹는다니.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쓰레기를 먹는다니요. 저희가 너무 놀라니 사장님이 손사래를 치시며 시래기 하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하셨어요. 저희가 너무 이해를 못하자 답답해 하셨는지 주방으로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을 가져와서 여기 무청을 잘 말려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겨울철에 예전에는 채소를 먹기 어려워서 가을에 이렇게 무청을 말려서 음식에 넣어서 먹어요. 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못 알아듣는 저희가 답답하셨는지 큰 소리로 이야기하셨지만 친절하셨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무청이 생소했는데 겨울철에 채소를 먹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생각해낸 묘안이라고 들으니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돼지 등뼈를 먹는다는 것도 많고 많은 돼지 부위 중에 왜 등뼈를 먹나. 한국이 아직 가난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뼈를 오랫동안 끓여서 그런지 국물이 아주 깊고 맛이 풍부했습니다. 뭔가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다양한 맛이 느껴졌는데 그 맛들이 다 조화로웠습니다. 뼈에 붙은 고기들이 부드럽게 떨어져 나와 먹기에도 편하고 함께 주신 겨자 소스에 찍어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을 보니 뭔가 큰 냄비에 밥을 볶아서 먹기도 하더군요. 한 가지 음식을 몇 가지 방법으로 즐기는 건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종류의 해장국도 다 먹어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삼겹살과 소주를 매일 먹으려고 해장국을 만들어낸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는 한국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뼈해장국은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의료기기 기술 협약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먹은 것 중에 또 한 가지 반한 것이 바로 갈매기살입니다. 저희 회사가 종로 쪽에 있어 서울 시내에서도 오래된 구시가지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요. 옛날 골목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직원분들과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 갈매기살이 뭔지 몰랐을 때 같이 간 직원이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새인 갈매기를 잡아서 먹는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미시 재료에 구별이 없다고 하지만 갈매기를 잡아먹다니요. 좀 야만스럽기도 하고 그럼 갈매기를 몇 마리를 잡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러자 농담이라고 하시며 돼지고기의 특수 부위를 그렇게 부른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잡아도 아주 소량 나오는 부위이고 식감이 달라 매니아들이 있다고 하셨죠? 쉽게 먹어볼 수 없는 부위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되더군요. 드디어 갈매기살이 나왔고 구워주셨는데요. 와, 고기 굽는 냄새부터가 정말 최고입니다. 이제 한국식 바비큐인 식탁 가운데 화로가 있고 그 위에 고기를 굽는 것에는 익숙해졌는데요. 이렇게 코앞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갈매기살을 익혀서 먹어봤는데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식감이 일품이었습니다. 상추쌈에 싸서 먹기도 하고 그냥 소금을 찍어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제 젓가락이 바빠지니 천천히 먹으라며 더 주문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인심이 넉넉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언어 장벽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한국 직원분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전에 중국과 일본에 갔을 때는 의사소통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제게 농담까지 하는 영어 실력이라니 놀라웠습니다. 전 갈매기살의 맛을 본 이후 회식을 할 때는 2번 중에 한 번은 갈매기살을 외칩니다. 그 골목길의 정취도 너무 좋고 신선한 갈매기살 맛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거든요. 한국에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회의를 이어가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 음식을 먹으면 이상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재미있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남자 직원들은 제육볶음과 돈가스와 국밥을 돌아가면서 많이 먹더군요. 회사 근처의 맛집들을 다 다녀보았는지 언제 가야 줄을 서지 않는지 맛있는 반찬을 선점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든 회사 생활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시간들을 즐겁게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밥 먹을 때 먼저 물어봐 주시고 같이 먹자고 해주시는 게 처음에는 매번 늘 같이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요. 이게 한국인의 정이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며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왜 한국인들이 밥 먹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도 일이지만 한국 음식을 먹으며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문화가 다르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마음으로 챙기고 위하는 건 어디에서나 진심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올 일이 있다면 저는 꼭 자원해서 오고 싶습니다. 일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한국에 같이 오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경험을 하며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그러기에는 한국이 딱 적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 연인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갈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에 관한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극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